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너희를 참치 먹으러 가자 참치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셀트리온 같이 한번 볼 건데, 오늘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이 주식 시장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최근 들어갖고 이 우리나라 이제 주식 시장, 특히나 뭐 이 위험 자산 선호 심리에서 이제 가장 좀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의 관세 이슈였어요. 그래서 3월 달에는 이 관세라는 이 트럼프의 강력한 정책에 두드려 맞았다. 그죠? 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주가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내일 이제 4월 2일 날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겠죠. 몇 프로 정도 이제 뭐 상호 관세를 때릴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올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이 불확실성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입니다.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겠죠. 자, 이유야 어쨌든 이 대통령의 이 탄핵이 어떤 방향을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뭐가 결정됐냐면 이 탄핵 선고일이 4월 4일로 결정이 났습니다. 현재 탄핵 선고일이 4월 4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 프라이데이 금요일 날 이제 결정이 됐고, 금요일 날 탄핵 선고가 나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역사적인 날이죠. 지금 대통령 탄핵이 지금 벌써 뭐 세 번째 이제 시도가 되는데, 이게 참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오늘 이제 그래갖고 제가 뭐 AI 얘네들보다는 뭐 정보 수집 능력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얘네한테 물어봤어요. 특히나 요즘 가장 이제 핫한 이 딥시크 요놈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비슷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딥시크를 통해서 오늘 이 탄핵의 어떤 확률, 탄핵이 뭐 기각이 되건 뭐 인용이 되건 요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AI 통해서 제가 그걸 좀 짚어 드릴 것이고, 그 셀트리온 관련해 갖고 지금 최근 들어 갖고 뭐 판관비 뭐 내용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오늘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4월 1일 만우절이죠. 만우절인데 지금 우리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거짓말하고 막 돌아다니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뭐 5시 22분 22분이고, 자, 화요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유튜버들이요, 이게 좋아요 먹고 사는데 이거 좋아요 하나 눌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좋아요는 꼭 한번 그 밑에 보이시죠? 그 표시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윤 대통령의 운명의 날 해갖고 현재 탄핵 선고일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자, 요것이 지정이 되자마자 지수가 3%가 올랐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점진적으로 이 탄핵에 대한 그 확정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증시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뭐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총 이제 8명이 있는데, 여기서 과연 몇 명이 뭐 기각을 하고 인용을 하고, 여기에 따라 갖고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번 그 선고의 쟁점은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했던 이 비상계엄에 대한 이 선포 과정에서 헌법이나 계엄법을 위반을 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수가 있겠죠.
윤 대통령은 요걸 갖다가 경고성 조치였다라고는 하지만 그걸 갖다가 법적 절차를 준수를 했고 경고성 조치였다라고 반박을 하긴 했지만 지금 헌법 자체로 봤을 때는 위배로 판단이 되게 되면 탄핵에 대한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안이 좀 기각이 된 점을 고려를 했을 때 과연 이 헌재가 이번에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굉장히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딥시크에 두드려 봤더니 탄핵 찬성인 사람들이 지금 60%고요. 반대가 35%, 찬성 측이 좀 우세하다라고 얘기가 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탄핵 소추 직전에는 찬성이 좀 높았는데 조금 줄어들었던 상태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집회하고 있고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6명 이상의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탄핵 사유는 뭐 다음과 같고 자, 뭐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전원 일치 파면되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기각되었던 전례가 있지만 사실 이번 사안은 조금 더 중대한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도 나왔지만 내란죄까지 제기된 만큼 중대성이 높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재판관 의견이 5대 3으로 알려진 만큼 인용 가능성은 지금 60에서 70%를 보이나 만장일치를 위한 추가적인 설득이 필요할 수는 있다. 자, 그래서 최종 예상 지금 탄핵 확률을 지금 6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각, 각하 가능성을 지금 35% 정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 도박 사이트인 이 폴리마켓. 폴리마켓에서 지금 현재 윤 out as president of South Korea before May 해갖고 지금 5월 이전에 윤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 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최근 들어가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내려갔었어요. 극단적으로 내려갔다가 37%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60%대로 지금 올라와 줬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그 탄핵 선고일이 지정이 되면서 이렇게 확률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 말고 또 하나를 더 보게 되면 윤 out as president of South Korea in 2025. 2025년 안에 탄핵될 가능성은 67%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폴리마켓 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거의 이제 60%대로 임박했다라는 걸 봤을 때 지금 탄핵 가능성이 전체적인 뭐 좀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봤을 때는 60% 이상은 된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이제 지금 최근에 우리 증시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이 관세, 미국 이제 관세 관련해서 이제 발표가 한국 시간으로 기준 3월 새벽 4시에 발표가 됩니다.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새벽에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있어갖고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가 될 건데 우리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예를 들어 관세가 20%가 아니고 한 10%대의 관세가 나온다라든지 그리고 일괄 보편 관세가 아닌 상호 관세로 이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약간 그 안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지금 관세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을 확인을 하나 하고요. 그게 이제 1차 관문 그리고 탄핵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요게 이제 2차 관문입니다. 거기에 따라 갖고 이제 뭐가 될 수 있냐? 오늘 이제 탄핵 그 선고일이 결정이 되면서 5일선 돌파 시도를 했는데 5일선에서 저항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0포인트를 다시 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아마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700포인트 회복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탄핵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시장 친화적인 내용들이 나와주게 되면
다시 한번 이런 장기 이평선 라인들 720에서 730포인트를 이제 회복세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게 되면 다시 한번 무난하게 77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코스닥은 그렇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최근 들었고 이렇게 개파락이 떴기 때문에 다시 오늘 이제 조금 일정 부분은 메워주는 이제 상승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121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어요. 결국에는 이 코스피 지수도 이 지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야지 2550포인트를 회복을 시켜주면서 다시 한번 2600포인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수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와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커다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역헤드가 어느 정도 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스피 종목도 코스피 종목이지만 코스닥 종목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약간 들 내려왔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역회된 숄더를 이루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아래 꼬리를 다시 달아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공포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인데,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어제 주봉 개파락이 떴다라는 것은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겁먹고 투매에 동참하시지 마시라. 이렇게 제가 가이드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망을 하시면서 불필요한 손절은 하지 마시라.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시황도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참치형의 교육방에 들어오셔갖고 시황을 좀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달아놨으니까 댓글 타고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드디어 이제 셀트리온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차트를 이제 볼 건데, 그 보기 전에 이 셀트리온 관련 몇 가지 이슈를 좀 볼게요. 자, 밸류업도 안 통한다. 주가 고심, 셀트리온 공매도 악몽. 과연 지금 공매도 재개 1 비중이 17%. 과거 공매도와의 전쟁. 하여튼 이 부분을 공매도 관련해 갖고 좀 내용을 오늘 좀 볼게요. 자, 그리고 조금 악의적인 기사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출 3조 불구에서 판관비의 수익성 발목을 잡고 있다. 판관비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1조 1천억 원을 이제 넘어섰다. 그 전년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죠? 그러니까 판관비 과대한 이 판관비로 이 수익성이 저하된다라는 부분이 이 기사 내용의 그 취지인 것 같은데, 약간 이것도 저는 그렇게 좀 그렇게 긍정적인 기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의도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셀트리온 합병한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2024년이고 이게 2023년도가 될 수가 있겠죠. 확실하게 판관비 같은 경우는 2023년도가 이제 4천억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2024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조 1,89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거의 3배 정도 증가하는 판관비를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디서 많이 증가가 됐는지 볼게요. 가장 상승률보다는 가장 좀 규모가 컸던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급 수수료예요. 지급 수수료가 대략적으로 한 2,352억 정도 들었습니다. 전기로 봤을 때는 595억인데 2,300억 정도 증가했던,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건 맞아요. 지급 수수료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임상 관련한 수수료 같은 CRO 같은 거 진행할 때 임상 수수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지불할 때, 그리고 컨설팅 받을 때 컨설팅 수수료, 뭐 이런 것들, 라이센스 수수료,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마케팅 대행 수수료, 마케팅 대행 수수료도 많이 들겠죠. 그리고 유통, 물류 관련 수수료, 뭐 금융거래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비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급 수수료가 이제 많이 이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확실하게 이 부분은 많이 들어간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급여 상여 부분도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한 220% 정도 증가세를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뭐 현지 직원들도 채용을 하고 미국 쪽에, 그리고 유럽 쪽에도 뭐 채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급여 그리고 상여금 같은 것들이 좀 늘어났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광고 선전비도 작년에는 2023년도에는 한 173억 원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한 930억 원 정도 이렇게 좀 썼어요. 전체적으로 뭐 막 판매 관리비가 많이 든 건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이제 경상 연구 개발비도 상당 부분 연구 개발비도 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R&D 투자를 계속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쁘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급여 상여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증가했고, 경상 연구 개발비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했는데, 결국에는 뭐 이런 해외 인력 채용이라든지 뭐 합병에 따른 인력 통합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급여도 많이 들고 상여도 많이 들고 연구 개발비도 많이 들었다. 그래서 2천억 규모의 뭐 연구 개발비가 꾸준하게 들어간다라는 것은 제약바이오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저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금 가공과 세금 쪽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뭐 합병 과정에서 이 자산 가치가 막 재평가되면서 각종 뭐 세금이나 이런 부담금이 좀 증가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산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런 관련 세금들이 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사업을 하면서 이제 부과되는 이런 특별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합병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여러 많은 비용들이 이제 지출이 된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이 합병 관련해서는 일회성 비용이잖아요. 일회성. 우리가 당장 이제 제약이랑 합병하지 않는 한은 이런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에 대한 소멸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무형 자산도 마찬가지로 뭐 허주마나 뭐 램시마 같은 경우도 무형 자산 상각이 또 종료가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 매출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직판을 통한 매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마진이 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좀 비용 효율화가 또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뭐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가율이 올해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4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초반 보수적으로 20% 후반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일단 보수적으로 30% 초반까지 이게 내려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판관비는 조금씩 줄어들 것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회성 비용에 우리가 좀 이런 이 기사처럼 일희일비할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4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될 건데, 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이제 나와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올해 1분기 상장사 실적이 개선되면서 증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1분기가 계절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잘 나올 것인지,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지난해 1분기 154억에서 올해 1분기 2,497억 원으로 무려 한 1,517%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죠? 뭐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1분기 실적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 보겠고 또 너무 또 크게 기대하면 또 이놈이 또 뒤통수 때릴까봐 또 겁나긴 하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거기 그 기대감이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가는 이제 최근에 어떤 낙폭을 일정 부분은 오늘 좀 회복을 좀 시켜줬습니다. 갭 구간을 메꿨어요. 메꾸고 오늘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이 윗꼬리 물량에 어떤 주범이 또 있겠죠. 오늘 수급을 한번 볼게요. 오늘 셀트리온의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 일단 개인들이 좀 질려갖고 막 12만 주 정도 매도를 쳤는데 이게 순수 개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양매수세가 들어왔는데 투신이 또 이지랄 하고 있네요. 요놈들 또 시작이네. 그리고 연기금이 오늘 3만 1,000주 정도 들어가고 자사주 매입 빡세게 들어오죠. 최근에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서 자사주 매입이 다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자사주가 거의 다 매입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번 주 다 매입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74% 정도 매입이 완료가 되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투신 사모펀드 요놈의 새끼들이 또 시작이네요. 저놈들이 또 저지랄 진짜 욕을 안 할 수가 없네 진짜. 그리고 오늘 거래원들로 봤을 때는 오늘은 시종일관 모간서울이 이런 식으로 물량들을 던지면서 좀 약간 윗꼬리를 좀 달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간서울, JP모건 이 검은머리 외국인들 또 시작했죠. 그래서 최근 들어갖고 좀 순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모간서울 요놈들 공매도 재개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활동하는 것 같은데 공매도도 현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현황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량 대비해서 16% 정도 나왔고 오늘은 17% 정도 거래량 대비해 갖고 이렇게 좀 나왔네요. 확실히 공매도가 어느 정도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 지난 한 2022년부터 해갖고 뭐 한 대략적으로 요 정도 수준으로 공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뭐 별로 우리가 막 우려할 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매도가 나오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갔던 때가 있었고요. 그죠? 여기서는 좀 크게 오르긴 했지만 다시 한번 내려앉았고 공매도가 없는 기간에도 주가가 부진했기 때문에 딱히 공매도 하나하나에 일입이 할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실적 쇼크가 나오는 것.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무조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하나하나에 일입이 할 게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여러분들 투자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뭐 그거 하나 생각하면서 어찌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일단 그래도 박스권 전체적인 라인에서 크게 이탈하지는 않았고, 그죠? 지금 오히려 지금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좀 박스권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이 자, 언제쯤 올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인데 대략적으로 올해 2분기 내지는 3분기 내에 그런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분기 실적부터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제 2, 3분기 실적도 뭐 잘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뭐 판관비는 갈수록 줄어들고 지금 30%대로 좀 세팅을 해놓는다라고 하니까 판관비는 뭐 어쩔 수 없이 좀 바이오 시밀러 개발하고 계속 뭐 신규 바이오 시밀러 나오면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하지만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들은 빠질 거다. 합병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빠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성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셀트리온 요번 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봉상으로 아래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다시 18만 원대를 회복을 시켜주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 분수령이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탄핵이랑 관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것이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